자, 이렇게 지난 타깃주들 쭉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보이고 있는 용의주 하나씩 검거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용의주로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택해 주셨습니다. 모처럼 정말 시원하게 오릅니다, 반장님. 네. AI 시대가 열리면서 시장의 질문도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죠. 예전에는 어떤 기술이 앞서느냐였는데 지금은 이제 전기를 확보했냐입니다. 그래서 이제 빅테크들은 이제 전기를 사 쓰지도 않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발전소를 통째로 확보하고 심지어 멈췄던 원전까지 다시 살려내고 있는데 이 거대한 변화 한가운데 원전, SMR, 가스터빈, 해상풍력까지 모두 연결된 기업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우선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단순한 전력 소비처가 아니라 국가 단위 전력 수요를 바꾸는 전력 괴물로 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챗GPT 한 번의 검색이 이제 기존 검색 대비 최대 10배 이상의 전력을 소모한다는 점은 AI 확산이 곧 전력 인프라 재편을 의미한다는 신호인데요. 문제는 공급이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이지만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서 출력이 크게 흔들리고 24시간 멈추지 않는 데이터 센터라든가 특히 이제 AI 학습이나 수령용 서버 같은 경우는 기저 전력으로는 구조적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제 빅테크들이 선택한 해답이 다시 이제 원전하고 SMR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멈춰 있었던 이 스마일 3마일 섬의 원전에 되살리고 있고 그리고 20년 장기 전력 구매 계약도 체결을 했고요. 아마존하고 구글은 아예 SMR 개발사에 직접 손을 잡고 있는데 이 흐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형 원전 주기기 공급 경험이라든가 차세대 SMR 제조 역량을 동시에 갖춘 국내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단순 정책 수혜가 아니라 AI 시대의 전력 인프라를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시장 내 포지션이 확실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강점을 또 볼 수 있는 게 단일 테마에만 에너지 산업 전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에너지 산업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에서 가스터빈 그리고 해상 풍력까지 전력 생산의 모든 축을 포트폴리오로 완성한 기업은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내에서는 유일한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체결했던 영광, 야월, 해상풍력 EPC 계약 자체도 이 구조를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한 기재재 납품이 아니라 설계 조달 그리고 시공을 일괄하는 EPC 방식이면서 자체 개발한 이제 8메가와트급의 대형 해상풍력 터빈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종합사업자의 역량을 의미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원전과 가스터빈 분야에서는 주기기 공급 이후에 장기 유지보수 계약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확보하면서 과거에 저의 변동성이 컸던 EPC 중심 사업에서 반복적이고 안정적인 현장 흐름 어떻게 보면 모델로 빠르게 전환 중에 있습니다. 시장은 이를 사이클을 타는 기업이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를 쌓는 기업으로 이제 재평가를 좀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는 지금의 변화를 가장 명확하게 좀 보여주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작년 말 기준의 예상 수주 잔고는 약 한 20조 원 정도. 그러니까 전년 대비 의미 있는 레벨업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이제 단기 수주 호황이 아니라 중장기 매출 가시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의미고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주기기 공급을 비롯해서 해외 가스터빈 수출 계약이 연이어 성사되면서 글로벌 전력 수요 확대라는 메가 트렌드가 실제 수주와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신용 등급 전망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좀 상향이 되고 있고요. 이는 단순한 재무 지표 개선이 아니라 수주 경쟁력의 지속성이나 그리고 현금 창출력의 구조적 개선, 거기다 사업 포트폴리오의 질적 변화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항상 움직임을 좀 가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박스권 흐름 속에서 좀 답답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원전 그리고 SMR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스타트로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다 보니까 실적주들이 조금 더 계속 부각을 받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현재 이제 박스권 7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지만 수급이 아직까지는 강하게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수급이 기간 수급이기 때문에 기간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박스 상단 9만 원 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추세를 다시 한번 만들어 줄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AI 패권 경쟁의 본질은요, 전기를 누가 통제하느냐의 싸움이긴 합니다. 그 싸움에서
원전이나 SMR, 가스터빈, 해상풍력까지 모든 카드를 진 기업은 많지 않은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테마를 쫓는 종목이 아니라요. 이 시대의 필수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 흐름을 뉴스로 볼지 전략적으로 가져갈지는 지금 이제 선택의 문제다라고 보겠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원전에서부터 SMR, 가스터빈, 그리고 해상풍력까지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완성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붙어주면서 9만 원 선 돌파할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 두산 에너빌리티였고요. 두 번째 용의주로서는 펩트론 제시해 주셨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모멘텀을 앞두고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죠, 반장님. 네. 바이오 투자에서 사실 가장 어려운 질문은요, 이 기술이 언제 돈이 됩니까? 입니다. 사실 이제 수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은 있는데 매출은 없고 파이프라인은 있는데 현금 흐름이 없는 구조에서 시장에 좀 신뢰를 잃어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이 이미 제품이 됐고요. 연구가 공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 그러니까 펩타이드 기반의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 거기다가 글로벌 빅파마들이 직접 검증 중인 플랫폼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펩트론의 핵심 경쟁력은 단순한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이 아니라요. 약효를 얼마나 오래 그리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를 설계하는 기술, 바로 이제 스마트 디포 플랫폼인데 이 기술은 주사제 투여 후에 약물이 이제 체내에서 서서히 방출되도록 제어를 해서 투여 주기를 수주에서 수개월 단위로 늘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 방문 횟수가 줄고 그리고 제약사 입장에서는 제품 경쟁력이 좀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미 펩트론은 1개월 지속형 전립선암 치료제 루프원을 상업 생산 출하하면서 이 기술이 실험실이 아니라 공장에서 통한다는 점을 증명을 했고요. 시장은 이제 펩트론을 기술만 가진 바이오가 아니라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기업으로 다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펩트론의 또 하나의 변화는 CDMO 사업의 본격화인데 지속형 주사제는 공정 난이도가 높고요. 그리고 실패 비용이 큰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 회사나 또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펩트론은 임상 치료 생산이나 상업화 이제 단계 대량 생산 그리고 모두를 커버할 수 있는 GMP 설비를 구축을 했는데 이 구조의 강점은요. 자체 신약 개발은 시간이 걸리지만 CDMO 수준은 이제 매출 인식까지 시간이 짧고요. 한번 거래가 시작이 되면은 반복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주사용 이제 지속형 주사제 같은 경우는 대체 업체를 찾기 어려운 고난이도 영역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현금 흐름의 안정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펩트론이 리스크가 이제 그 큰 전통적 바이오 모델에서 리스크 분산형 사업 구조로 이동 중이라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포인트는 당연 이제 일라일릴리와의 공동 연구죠. 펩트론은 글로벌 빅파마 이제 일라일릴리와의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연구기간을 최대 24개월까지 연장을 했는데 사실 이게 단순 지연이 아니라 인비보 실험을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할 만큼 어떻게 보면 기술 검증 단계가 깊어졌다는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만 장용 치료제 영역 같은 경우는 투여 편의성이 곧 시장 점유율로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릴리의 이제 블록버스터 비만약인 마운자로가 장기 지속형으로 확장이 될 경우에는 펩트론의 이제 플랫폼 가치는 단순해 레벨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 협업의 진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작년 11월 달에 고점 경신 이후에 한 차례 눌림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추세와 수급은 꾸준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눌림 구간에서 오히려 이제 기관의 수급이 대량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슈가 있어서 눌렸던 상황에서는 전 그 박스권 상당 구간을 얼마나 잘 지켜주느냐가 중요한데 이 박스 상당 구간을 크게 이탈 없이 잘 지켜주는 모습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 보니까요. 요번에 되돌림 구간 내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다가올수록 수급이 조금 더 강하게 붙어주는지 외인의 수급도 같이 붙어주는지 확인하면서 30만 원 안착 여부 확인이 중요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바이오 투자는 늘 사실 불확실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순간은 기술이 말이 아니라 계약과 생산으로 증명이 될 때인데 펩트론은 지금 연구실에서 공장으로 그리고 아이디어에서 매출로 국내에서 글로벌로 넘어가는 변곡점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펩트론이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는 펩트론입니다. 과연 외국인의 수급이 붙어주면서 30만 원 선 안착할 수 있을지 앞으로 한번 쭉 체크해 보시죠.